정현수, 백신혜, 명의, 이명희, 시, 허의, 가식. 치과의사 정현수는 테이블 위에 접힌 채로 놓여있는 그날 신문지 위에 다 모잼리 글씨로 이렇게 휘갈겨 써보았다. 그때 건너편 가공실에서 조수로 있는 병일이가 더위를 못 이겨서 바쁘게 부채질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얼른 펜 끝에 잉크를 담뿍 찍어 박박 긁어낼 듯이 이제 쓴 글자를 도로 지워버렸다. 그리고 담배를 한 개 꺼내 물고 아침에 청소한 후 아직껏 환자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깨끗하게 정돈된 그대로 있는 치료실 안을 귀 한 바퀴 돌아본 후 반질반질한 치료 의자 위에다 이파리 속에 숨어있는 봉선화 같은 명의의 환영을 그려 앉았다. 그는 두 눈에다 모든 정력을 집중시켜서 치료 의자가 놓인 편 공간을 응시하였다. 가느다란 두 눈을 옆으로 흘기듯이 굴리며 살짝 웃는 발그레한 입술, 통통한 어깨 위에다 아래턱을 얹고 몸을 종긋해 보이는 귀여운 표정. 겨울이나 여름이나 옥색 치마만 입으려는 그 명희의 환영에 현수는 혼을 잃고 앉아 있었다. 명희 씨, 당신은 왜 옥색 치마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옥색 치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어요. 옥색이란 그 빛깔이 좋아요. 왜 구태여 옥색입니까? 모르겠어요. 어쩐지 옥색을 보면 천변만화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과 무궁이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나는 흰빛과 새까만 흑색이 더 좋던데요. 옥색은 곧잘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된 옥색이야. 잘 변하지요만 저 광대무변의 하늘색이야. 어디 변합니까? 구름이 끼고 밤이 오고 하면 없어지지만 그것은 다만 우리의 육안이 보지 못함에 불과하지 않아요. 비록 내 치마에 들인 하늘빛이 변하여 누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비치어 있는 그 맑은 옥색, 하늘색, 저 바닷물색이야 변할 리 있어요. 분홍색은 어떻습니까? 아주 싫어요. 아무리 고운 꽃이라도 그 색깔이 붉은 개통의 것이나 노란 개통의 것이라면 아주 싫습니다. 나는 작년 봄부터 푸른 꽃, 즉 옥색 꽃을 찾아보려고 높은 산으로 저 먼들 끝으로 쏘다녀 보았어요. 그래도 없더구만요. 옥색 꽃쯤이야. 꽃장사집에 가보면 덜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나는 앞만 찾아봐도 없어서 아주 낭망을 했었어요. 왜요? 허위와 가식만으로 된 이 세상을 저주하는 나의 동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푸른 꽃은 많은 꽃 중에도 가장 심각한 진리의 탐구자같이 생각되어요. 그렇습니까? 나는 새까만 꽃이 있다면 더 심각한 맛이 있어 보이겠대요. 현수는 명희와 며칠 전에 이러한 대화를 하던 것이 생각나며 눈이 스르르 감겼다. 아, 그는 버럭 속이 상한 듯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네, 그렇습니까? 나도 푸른 저 하늘색과 저 망망대해 금 울빛을 사랑합니다. 이놈의 세상은 허위와 가식으로만 된 사회입니다. 모조리 초라니 탈을 쓴 놈의 사회이지요. 참다운 인간의 사회가 아닙니다. 아고 왜 내 속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는 나와 이상을 같이 하는 유일한 동지이다. 그렇다. 명희 씨는 천박하게 입으로나 행동으로써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다. 결코 서로의 맘속을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맘 안에는 나라는 이 정현수가 꽉 차 있다. 뻔뻔스럽게 무슨 자랑같이 맘속을 서로 고백할 수는 없는 것이야. 세상 놈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지 현수는 팔짱을 끼고 턱 버티고 섰다. 이 세상에서 심각한 진리를 탐구하여 마지 않는 사람은 오직 명희 씨와 나뿐이다. 그는 옥색을 사랑한다. 무궁무진한 광대무변의 우주 끝까지 비치는 그 파란색을 사랑한다. 저 망망한 바다색도 파랗다. 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참, 현에 타는 바다라도 왜 물빛이 검을까? 현수는 갑자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자 뚜벅뚜벅 걸어서 거리로 향한 창턱에 가 턱을 괴고 기대섰다. 거리에는 오후 3시에 뜨거운 태양이
불같은 엘이 쪼이고 있는데 한 대의 택시가 기운 좋게 쏟아가고 있었다. 바람결이라고는 실람만 한 것도 살랑하지 않고 택시가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뿌연 먼지는 지옥에서 타오른 유황 불꽃같이 거리를 휩싸덮었다. 길 가던 가지각색 사람들은 모조리 외면을 하며 먼지를 피했다. 그런데 한 느끈이 촌이라도 아주 구석진 촌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텁텁한 옥색 두루마기에 큰 갓을 쓴 보 청교도인 듯한 그 느그니는 유별나게도 그 더러운 먼지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아래턱을 쑥 내밀고 입을 해벌린 채 찬란한 거리의 좌우에 정신을 잃고 두리번두리번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명희가 좋아하는 옥색 두루마기를 입은 탓인지 현수는 그 느그니가 입을 벌리고 더러운 먼지를 죄다 마시는 것이 안타까웠다. 저런 멍텅구리 자식, 목구멍에 먼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애속상해. 아, 그래도 주둥이를 닫지 않네. 그는 아주 성이나 꾸짖듯 중얼거리며 쫓아가 그 느그니의 아래 위턱을 한 주먹 갈겨 철커덕 붙여주고 싶어 가슴이 스멀거렸다. 그러나 그 촌느끈이는 한결같이 입을 벌린 채 저편 구비를 돌고 말았다. 현수는 얼른 테이블 곁에 달려가 부채를 집어 활짝 펴들고 설렁설렁 붙이며 또다시 창턱에 가 턱을 괴고 기대섰다. 그놈의 자동차, 건방진 놈의 자동차, 누구 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도 없이 옹길거리를 제 혼자 독차지나 한 듯이 의기양양하게 맘대로 쪼다다니누나. 횡포무리한 놈의 새끼. 그는 갑자기 무럭무럭 분노가 타올랐다. 넓은 길바닥을 제 집 들같이 내 활개를 치고 쫓아 달아나는 자동차들이 횡포물에 막심하게 보여서 당장 달려가 시비를 하고 싶었다. 현수는 자기 맘속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나 분이 날 때나 기쁠 때나 어색할 때나 또는 너무 감격할 때에는 반드시 목에다 잔뜩 힘을 주며 턱을 앞으로 높게 길래 지켜 빼올리고 5 손가락을 따로따로 쫙 벌리고서 칼라 안에다 둘째 손가락만 꼬불탕하게 넣어서 목을대 곁을 가만가만 긁는 것이 버릇이었다. 그는 지금도 쫙 벌린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쭉 빼올린 목을대 곁을 2번 가만가만 긁었다. 그리고 휴 한숨을 한바탕 한 후 다시 창턱에 기대섰다. 그때 길거리에는 고삐를 잔뜩 잡힌 말 한 마리가 헐떡거리며 짐 구루마를 끌고 지나갔다. 현수는 또 다시 감개무량하여 설렁거리던 부채를 접어 문턱을 탁 치며 가엾어라. 저놈의 말이 왜 저 모양이야. 그만 뚝 떼어 달아나지 않고 한 발만 걷어차면 나군더러질 사람 놈에게 일부러 매달려 저런 고생을 하는구나. 빌어먹을 놈의 말새끼 하고 부르짖었다. 또다시 그의 속은 버럭 상하여 가슴이 설레었다. 아니다. 저 말이 멍텅구리가 아니다. 그렇다. 그는 힘없는 사람 놈들을 위하여 자기의 한 몸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악칙한 사람 놈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순종하면 할수록 자꾸 더 두들겨 부리겠다. 현수는 대가리를 꾸벅거리며 수레를 끌고 가는 그 말이 흡사 명의와 자기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망할 놈의 세상에게 희생해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다 아니야. 과거의 인류 역사란 고삐에 나는 단단히 묶여있다. 나는 용감하게 묶은 줄을 끊고 일어서야 한다. 이 현실에 희생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위 더러운 현실을 조장시킴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주먹을 쥐고 문턱을 탁 치려다가 말고 그 손을 쫙 펴가지고 목을대를 가만가만 긁었다. 그러나 참는 것이다. 그는 다시 창턱에 기대섰다. 아니, 이 자식 무엇이 어째. 인간이란 본래 허위, 가식으로 된 거야. 죽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 면천은 못하는 거다. 아니다. 이 자식이 무슨 이런 생각을 해. 참으로 인간이란 허위 가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이놈의 세상에는 살아있지 않을 테다. 아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말똥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는데 그는 다시 부채를 설렁설렁 붙이기 시작하였다. 에이,
공연히 온갖 도라질 생각을 다 하는구나. 차라리 저 말 새끼 놈이 나보다 행복하다. 이따위 밑도 끝도 없는 생각도 할 줄 모르고 아니다. 말 새끼같이 무에무식하다면 나을 게 뭐 있나. 그렇지도 않다. 마찬가지다. 말도 무슨 번민이 있는지 알 수 있나.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나 좀 있었으면 형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는데 현수는 자다 깬 사람처럼 창턱을 떠났다. 선생님, 손님 오셨습니다. 그때 기공실에 있던 병일이가 바쁘게 뛰어나오며 낭하에 선 중년 신사 한 분을 치료실 안으로 안내해 드렸다. 사흘 만에 처음 대하는 손님이다. 병일이는 불이 나게 신사에게 치료 의자를 가리키고 컵에 물을 떠서 들고 섰다. 현수는 뻣뻣하게 선 채 움적도 하지 않았다. 더러운 이놈 정현수야. 제 돈 버리기 위하여 살살 쥐새끼처럼 손님에게 아첨을 하려느냐. 그는 창턱에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던 자기의 가슴을 쥐어뜯고 싶을 만치 구역이 났다. 현수는 치과의원을 개업한 지가 2년이 넘었으나 한 번도 양심에 거리끼는 치료를 해준 적이 없었다. 그는 환자를 대해 어느 사이인지 자기란 것은 없어지고 마는 동시에 치과의사란 것이 자기 직업이란 것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개업 시초에는 꽤 많았던 환자가 차차 줄기 시작하여 이해부터는 일주일에 겨우 두세 손님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현수의 치과의로서의 기술이 부족함도 아니요. 성에 없는 무책임한 치료를 하는 까닭도 아니었다. 단순히 현수가 환자의 비위를 맞추어 주지 않는 까닭이었다. 그것도 현수가 거만스러워 그런 것이 아니라 맘속으로는 백배천배 친절하나 다만 입으로나 행동을 표현하기가 가식 같아서 언제든지 침묵하고 있는 까닭이었다. 세상 사람이란 우선 눈앞에 살랑거리는 감정에만 흐르는 것이라 참으로 정성껏 장래성 있는 치료를 해주는 현수는 알아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조수인 병일이는 마치 어진 아내처럼 충고도 하고 타이르듯 달래기도 하면 글쎄 주의할 테요 하고 대답은 시원스러우나 다음에 환자가 오면 컵에 물을 떠서 환자의 입에 대어주기가 이놈 돈 벌리 하려고 손님에게 아첨하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같아서 컵을 배타기 위해 철커덕 놓고 양치하시오 하고 명령하듯 버티고 써버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수의 성미를 잘 아는 병일이는 오늘도 손님과 무슨 충돌이 생길까 해서 미리 겁을 내었다. 그것도 손님이 돈푼이나 있어 보이는 사람이면 반드시 한 번씩 충돌이 일어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까닭이었다. 설마 저도 사람이니까. 병일이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벌써 3개월째 수중에서 낙찰이 된 현수의 속판을 아는 그이였던 까닭이다. 병일이는 미리 현수에게 슬금슬금 시선을 보내서 먼저 양치부터 해보실까요? 하고 신사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했다. 신사는 묵묵하니 서 있는 현수를 힐끔 바라보며 입안을 씻은 후 뒤로 젖혀 누우며 입을 벌렸다. 어째서 오셨습니까? 현수는 그제야 치료 의자의 곁에 다가서며 탐침에다 탈지면을 획획 감아 조그마한 명구를 만들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신사는 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가 아파왔지요. 하였다. 그런 줄이야 모르겠습니까? 현수는 여전히 명구만 만들며 태연스럽게 푹 쏘았다. 신사는 성이 불쑥 났는지 잠자코 벌떡 바로 앉았다. 위크, 또 야단나는구나. 병일이는 입맛을 다시며 얼른 곁에 가섰다. 허허허, 많이 아프셨습니까? 전에는 어디서 보이셨어요? 현수는 병일의 시선과 마주치자 이렇게 어색한 웃음을 웃으며 치경을 들고 허리를 구부렸다. 신사도 입맛을 다시며 입을 벌렸다. 아, 이것이로구만요. 많이 아프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빠지도록 그대로 두셨습니까? 미련하게 그대로 두면 나을 줄 아셨어요. 현수는 그만두어도 좋을 말이었지만 신사에게 턱없이 머리를 숙이면 아첨하는 것 같이 보일까봐 일부러 되는 대로 중얼거렸다. 신사 얼굴에는 불쾌한 빛이 역력히 떠올랐다. 자, 이러니 아프십니까? 현수는 치경으로 새까맣게 구멍이 뚫어진 어금니 한 개를 두서너 번 독독 두들겼다. 아야, 아야.
신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입을 다물려 했다. 그까짓 것이 무엇이 아파요. 현수는 신사의 붉어져가는 얼굴에는 무관심하고 열심히 앓는 이를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실른 엔진을 들고 신사의 입안을 긁기 시작한 지도 1시간이나 되었다. 병일이는 벌써부터 혼자 오늘은 대강 해가지고 보낸 후 내일 또 오라면 어떤고 하고 속을 졸이는 판인데 다른 환자가 또 하나 들어왔다. 그러나 현수는 신사 입안에서 엔진을 떼지 않았다. 다른 의사 같으면 15분 내외에 마치고 며칠이든지 끌며 치료를 시켜 돈을 버는 것이었으나 현수는 그렇지 않았다. 아무리 오래 치료를 해주고 공력을 많이 들여도 초진비로 50전밖에 받지 않는 것이었으나 그는 자기의 직업의식을 떠나 손님 본위의 치료를 해주는 것이었다. 등에서는 담이 개울물 같이 쏟아내리면서도 더운데 손님이 며칠이나 어떻게 치료받으러 다니겠나. 될 수 있는 대로 단기 일에 맞춰야지 하는 생각에 자기의 전심전력을 기울여 열심히 치료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아마도 내 이는 충치가 아니라 풍치인 듯한데 웬 치료를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신사는 현수의 마음속과는 반대로 기술이 부족하여 오래 끄는 줄만 알고 이렇게 화를 내었다. 풍치란요? 아닙니다. 충치올시다. 현수는 너무나 세상 놈들이 자기의 맘을 몰라주는 것이 쓸쓸하였다. 자기가 정성껏 해주면 해줄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는 것이 쓸쓸하였다. 그래도 아픈 품이 풍치라오. 그만해 두시오. 신사는 지지 않으려는 듯이 말했다. 현수는 불뚝 성이 났다. 아, 당신이 의사입니까? 어떻게 풍치인 줄 단정하시오. 충치라면 충치로 알 것이지 어째서 풍치란 말씀이오. 현수는 엔진을 쥔 채 이렇게 꾸짖듯 버티고 섰다. 예, 여보. 그만두오. 신사는 그만 벌떡 일어서고 말았다. 아니, 여보시오. 잠깐만 앉으시오. 그대로 두면 도 앓습니다. 우선 역솜이라도 막아 가지고 가시오. 현수는 예사라는 듯이 태연한 얼굴로 신사의 발을 잡았다. 그만두오. 당신만이 치과의사가 아니오. 그대로 참고 있으려니 점점 더 불친절한 소리만 탕탕 하는구려. 신사는 기어이 치료 의자 아래로 내려서고 말았다. 현수는 그제야 불뚝 성을 내며 신사의 팔을 꽉 잡고 여보시오. 아니 이 못난 자식. 잠깐만 참으라면 참아보는 것이 신사이지 무슨 변덕쟁리가 이 모양이야. 잔말 말고 도로 앉아라. 그대로는 내 목이 떨어져도 못 보내겠다. 아, 이 자식. 정신병자로구먼. 이거 못 놓을 텐가? 신사는 금방 주먹이 올라갈 것 같이 씩씩거리며 입술이 파래졌다. 어허, 그러지 말고 도로 앉아라. 한번 내 손으로 치료하던 것을 그대로 무책임하게 내 놈이야 죽든 살든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것이 내 성격이다. 좌우간 우선부는 참아두었다가 이 치료나 하거든 격투라도 하자. 현수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한결같이 우겨댔다. 아, 이런 봉변이 어디 있나? 이런 망할 놈이. 신사는 덜덜 떨며 분을 내었다. 이 자식, 너만 분하냐? 나도 분해 죽겠다. 어서 치료를 하고 격투하자. 아, 분해. 현수의 기세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선생님, 참으십시오. 의사 선생님은 본래부터 성질이 이렇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결코 노하실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병일이도 속이 상해 바라보고만 있다가 마지못해 신사의 앞에 가빌었다. 현수는 이윽히 신사의 팔을 붙들고 있다가 한 걸음 물러서서 팔을 놓았다. 잘못했습니다. 현수는 신사의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의사로서 자기의 태도가 잘못이었음을 뉘우쳤던 가닥이었다. 신사는 이에 아프던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가기가 위험하게 여겨졌는지 마지못한 척하고 도로 걸터 앉았다. 현수는 아주 기쁜 듯이 다시 엔진을 들고 치료를 시작했다. 먼데 있는 사람의 흉이나 보듯 그의 궁청궁청 신사의 욕을 해가면서도 늘 싱긋싱긋 웃었다. 신사도 처음엔 욕이 나올 때마다 분을 내더니 차차 성이 풀리며 픽 웃었다. 인제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싶은데 얼른 가십시오. 애인이 기다리십니까?
현수는 신사를 치료 의자에서 내려놓은 후 소독수에 손을 씻었다. 그만 치해 놓았으니 이제는 누구에게 가서 마저 치료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 없는 치료를 하고 난 것이 기뻤다. 얼마요? 신사는 지갑을 꺼내 들고 병일에게 물었다. 돈, 1 없다. 이 자식 어서 가거라. 현수는 돈말이 나오자 또 성을 내며 와락 신사를 밀어 도어 밖으로 몰아낸 후 안으로 잠그고 말았다. 현수는 얼른 창턱에 가 기대서서 허리를 창밖으로 빼내었다. 도어 밖에 멍하니 섰던 신사는 조금 생각하더니 천천히 걸어서 저편 길구비로 돌아가려다가 현수와 시선이 마주쳤다. 현수는 얼른 코 위에다 편 손을 세우고 코싸쏘를 해보이며 장난꾸러기 어린아이같이 웃었다. 신사는 깜짝 놀란 듯이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놈 미쳤군 하는 표정을 짓더니 픽 웃고 가버렸다. 웬일인지 현수의 가슴은 갑자기 쓸쓸해졌다. 저 자식도 점잖은 사람 놈이로구나. 어린이 같았으면 저도 코사소를 해보이고는 웃고 갔을 것이다. 이후에 만날 때도 체면 사과도 없이 그대로 정같이 놀 것이다. 저놈도 본래는 단순하고 천진스런 어린이였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왜 점잖은 가면을 써야 되는고. 그는 길게 탄식하며 창문을 떠났다. 선생님 왜 그랬습니까? 그만 대강에서 보냈으면 될 것을 다른 환자도 왔다가 그대로 가버렸어요. 이제는 그만 이 병원도 지탱해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병일이는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였다. 과연 아까 왔던 환자는 가버리고 없었다. 현수의 형 찬수는 사흘 전부터 알아누워 있었다. 현수는 한 지붕 아래서 오늘까지 신세를 입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형의 힘으로 학교 졸업도 했고 치과의원도 내놓았던 것이요. 늘 결혼해 오는 현수에게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고 돌보아주는 그 형이었다. 그러나 이 두 형제는 한자리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 한번 하지 않았다. 서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찬수의 부인이 중간에서 이편저편의 의견을 소통시키는 전화통이 되는 것이었다. 길거리에서 서로 만나도 생면부지에 딴 남같이 본체만 체하며 먼 여행에서 돌아와도 서로 시선만 마주쳐 보고는 그만이지 입 한 번 떼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형의 힘을 살아오는 현수임을 잘 아는 남들은 현수를 체면도 염치도 없는 미령구럭이라고 하였다. 형님이 알아누웠는데 한 번쯤은 들어가 보세요. 현수의 형수 되는 부인은 체면 차릴 줄 모르는 시동생이 얄밉다기보다 남편 보기 민망하여 어떻게 하더라도 병실에 한번 들여보내려고 애를 썼다. 현수는 묵묵하니 서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형님이 저러다가 죽으면 어쩔 테요. 형님과 온수졌어요. 형님은 늘 아우님을 찾는데. 이 말을 듣자 현수의 얼굴은 비틀려지며 턱을 아주 쭉 베올리고 목을때를 긁고 나서 글쎄, 형님 보고 아무 할 말도 없는데 하고는 공지가 빠지라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고 말았다. 그는 자기 형이 알아놓은 것을 처음 보는 까닭에 온갖 불길한 것이다. 생각이 나며 조금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손님도 없는 치과의원에 나와 앉았다 섰다 출근만 내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도 남 보는 데는 자는 척만 하고 누웠다 앉았다 가슴을 졸이는 것이었다. 아침을 먹은 후 혼 잃은 사람같이 치과의원으로 나온 현수를 보고 병환이 어떠십니까? 하고 병일이는 한 번도 병실에 들어가지 않는 현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캐묻는 것이었다. 모르네. 죽을지도 알 수 없지. 현수는 금장 울 것 같이 말소리가 떨렸다. 무슨 그런 말씀을. 오늘도 별로 손님이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간호나 하시지요. 병일이는 넌지시 충고를 하였다. 볼일도 없이 뭐 하러. 간호는 형수씨가 하는데 그래도 곁에 가서 계시면 좋아요. 무엇이 좋아? 간사하게. 내가 곁에 있으면 나은가? 나는 부끄러워 못 가. 선생님, 친형님 아르시는데 가 보는 것이 부끄러워요. 싫어. 그런 간사스런 말은 말아주게. 자네 얼른 집에 가서 책 하나 가져오게. 네. 병일이는 마지못해 일어서며 공연히 환자 염려가 되니까 집에 가보고 오라는 거지 뭐. 책은 무슨 우라질 이름도 없는 책이 있어.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병일이는 찬수가 알아누운 날부터 하루에 수십 차례씩 이런 애매한 심부름을 가는 것이었으므로 현수가 무턱대고 책 가져오라는 그 진이가 어디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병세만 물어가지고 얼른 돌아오면 현수는 판에 박은 듯이 벌떡 일어나며 형님 죽겠다던가 하고 진담을 흘리는 것이었다. 병일이는 일부러 책은 무슨 책을 가져오랬어요. 깜박 잊었습니다.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 이 사람 정신 잃었구나. 누가 무슨 책이야. 형님이 어찌 됐어. 하고 화를 내었다. 선생님이 가보십시오. 묻지 않고 왔습니다. 하고 병일이는 깜찍스런 여인같이 살살 피하면 그는 당장에 뒹굴며 고함을 칠 것 같이 분을 내어 빙빙 한바탕 돌다가는 다시 책 가져오라고 야단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병일에게 형님 병세를 물어오라고 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었다. 천수가 알아누운 후 현수는 밥 한 술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았으므로 비록 병실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그 염려하는 꼴은 곁에 사람의 눈에도 겁이 날 만하였다. 그의 얼굴은 묘이고 입술은 부르터오르며 두두는 충혈되어 바로 뜨지 못하였다. 찬수가 누군지 닷새째 나는 날이었다. 현수는 일부러 아침밥을 먹는 척하고 신문지에다 밥을 절반이나 덜어서 둘둘 뭉쳐놓고 쌍을 내보낸 후 치과의원으로 곧 나갈 것 같이 일부러 바쁜 척하고 서두르며 안방편만 자꾸 바라보고 있었다. 찬수의 부인은 안방에서 이둔치를 채고 얼른 현수의 방으로 건너왔다. 인제는 안심하십시오. 애들 아버지가 이제 좀 열이 내렸습니다. 장질 부사가 아니라 몸살이었던가 봐요. 하고 보고를 하였다. 찬수 부인은 현수를 슬쩍 보기만 하면 그의 속마음을 다 알아채는 것이었다. 그가 아무리 묵묵하니 서 있어도 옳다 병세가 알고 싶구나 하고 알아채고는 진작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수는 못 들은 척하고 좀났다고 자꾸 밥이나 꾸역꾸역 먹이지 마시구려. 탁 뺐듯이 한마디 집어던지고 꽁지가 빠지게 달려나가고 말았다. 찬수 부인은 그래도 픽 웃으며 별난 성질도 다 보겠다. 염려는 죽도록 하면서도 왜 신구이 남에게 나타내 보이기 싫어하는지 하고 건너가고 말았다. 현수는 급히 치과의원으로 나갔다. 그의 어깨는 날아갈 것 같이 가뿐하였다. 그 형의 병실에 들어가 보기는 아첨하는 것 같아 싫었으나 이미 병이 차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 워낙 그 형의 얼굴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참다 못하여 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뒷문으로 몸을 숨기고 엿보니 그의 형수는 안방에서 누워있고 어멈은 툇마루에서 약을 짜고 있었다. 그는 사람 죽이러 가는 자객과 같이 알렉에 몸을 날려 병실인 뒷방으로 달려들었다. 그 형은 감았던 눈을 스르르 뜨면서 현수를 바라보았다. 현수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그 형을 바라보자 가슴이 금방 깨어질 것 같이 아팠다. 그는 묵묵하니 윗목에 가 버티고 서 있었다. 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밥을 잘 먹어야 한다. 덥다 나가거라. 나는 곧 낫겠지. 천수는 돌아 누우며 이렇게 띄엄띄엄 말하고 입을 닫아버렸다. 네 형님, 저. 현수는 주먹만 한 눈물을 한 방울 툭 덜어뜨리며 목을대를 박박 긁고 저 염려 없습니다. 현수는 더 입을 뗄 수가 없어 얼른 병실을 나서고 말았다. 불과 2분간의 병문안이었다. 그는 마루 한옆에서 눈물을 이리저리 닦았다. 약이 다 됐어요. 어멈이 약대접을 들고 찬수의 부인을 깨우자 현수는 마루 한옆에 비켜서 몸을 숨겼다. 현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천수는 약을 가지고 들어간 그 부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반찬을 주위에 먹이지 않았어? 사람이 영 죽게 되었더구나. 천수는 약을 받아들고는 고함을 치며 부인을 꾸짖었다. 현수 가슴은 뜨거운 총알을 맞은 것 같았다. 그는 다른 박질로 치과의원으로 달려가 치료의자에 가 털썩 주저앉으며 목을 놓고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현수를 찾아왔던 명희는 병일이와 가공실에 있다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엉엉. 현수는 자꾸 울기만 했다.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이에요? 명희와 병일이는 질겁을 하며 어리둥절하였다. 형님, 엉엉, 형님. 그는 울면서 가슴으로 부르짖었다. 허비와 가식으로 된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저주하던 현수는 자기 형에게서 비로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참다운 사랑을 보았던 것이었다. 명희 씨, 우리 형님이 좀 나으십니다. 현수는 이윽히 울다가 감격에 떨며 고개를 명희에게 들었다. 그러세요. 왜 우셨나요? 현수는 대답 대신 명희의 가느다란 두 눈을 바라보며 명희 씨, 저하고 결혼합시다. 하고 두 팔을 내밀었다. 아이, 선생님도? 명희는 깜짝 놀란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제야 현수도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놀랐다. 무의식간에 나온 말이었던 가닥이었다. 절망하였던 현실에서 새 광명을 보는 감격에 꽉 찬 현수의 이 한 말은 시인의 입에서 무의식간에 흘러나오는 즉흥시와도 같은 것이었다. 명희 씨, 나는 우리 형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현수는 이 말로써 자기가 얼마나 명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믿었다. 아이, 선생님, 그 무슨 말씀이에요? 전 몰라요. 명희는 새침하여 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현수는 이상하다는 듯이 벌떡 일어섰다. 그는 명희를 부르려다가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의 눈앞에 며칠 전에 싸움한 그 신사가 우뚝 서 있는 것이었다. 현수의 두 눈은 핑 도는 것 같았었다. 모두가 말뿐이야. 말이란 것으로 공연한 이유를 붙여 제가 제일 옳다고 야단들이지. 명희가 다 뭐냐. 나 혼자 남달리 심각한 사상을 가졌다고 고집하며 세상을 욕했지만 모두가 잘못이었다. 이 세상이 나를 제일 가는 위인이고 성인이고 부자고 미남자라고 하며 꾸리하게 되지 못한 생각들은 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두가 이 내 못난 짜증이었지. 아니 내 못난 것을 자위하려는 비루한 수단으로 끌어다 붙인 이유겠지. 공연히 저 신사와 싸움을 했구나. 형님 병실에 자주 가보는 것이 왜 부끄럽겠나. 남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진리란 것은 내가 미워하는 허위 가식으로 된 세상에 있다. 그는 가슴 속으로 부르짖었다. 푸른 꽃을 좋아한다는 그 명희의 남다른 말에 오늘 잃고 있던 자기가 우습게 생각되며 제법 태를 빼물고 나가 버리던 그 명희가 아니 꼽게 여겨졌다. 그는 얼른 신사의 앞으로 머리를 숙이며 그저께 실례가 많았습니다. 하고 사죄를 하였다. 네. 신사는 놀란 듯이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런 허신사는 그만둡시다. 나는 무조건 하고 당신의 성격이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서로 좀 친해봅시다. 신사는 쾌활하게 웃었다. 현수는 어리벙벙하여졌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욕했던 신사는 다시 오고 믿었던 명희는 가버렸다. 그는 신기한 새 세상에 들어서는 것 같이 가슴이 탁 트이며 시원하였다. 자, 이리 앉으십시오. 현수는 치과 의원 개업 이후 처음 보는 명랑한 얼굴로 친절하게 신사를 치료 의자에 앉았다. 자, 양치합시다. 그는 컵에 물을 신사의 입에 대주려다가 깜짝 놀란 사람처럼 컵을 배타기 위해 턱 놓았다가 다시 벌떡 들어 신사의 입에 대려 하였다. 저번 치료한 후 아주 이가 아프지 않아요. 신사는 현수가 망설이고 있는 컵을 받아들었다. 네. 현수는 무턱대고 길게 크게 한숨하듯 대꾸를 하고 똑바로 서서 턱을 쭉 펴올린 후 목을대를 가만가만 두어 번 긁었다.